내비게이션 믿으십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그냥 가라는 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갔다가 저수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 발짝 차이였어요. 그 앞은 물이었고 밤이었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오려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다시 저수지 쪽으로 안내를 시작했어요. 이 일을 겪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과학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다 드러내고 방송에 나와 말했어요.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충청남도 예산 살목지 1982년에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낚시꾼들이 밤 10시가 되면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돌아가는 곳이에요. 예전부터 그 방향으로는 집에 문을 내지 않았다는 동네가 있는 곳입니다. 왜 이 저수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평범한 시골 저수지가 전국에서 차가 몰려오는 심령, 스퍽이 됐는지, 그리고 그 괴담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오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예산,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충청도 내륙 산자락 깊숙이 들어가면 광시면 대리라는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 안쪽 산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곳 살목지가 있어요. 넓이가 9.3헥타르. 여의도 공원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물이 차갑고 수심이 깊어요. 가을과 봄 새벽이면 저수지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릅니다. 낮에 봐도 어딘가 음습한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살던 살목리 마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982년에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면서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어요. 집도 골목도 논밭도 전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옛사람들은 그 사라진 마을을 살레기라고 불렀다고 해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핵심이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살목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은 방송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였어요. 살목지는 한때 낚시 명소였습니다. 물이 맑고 수심이 깊어서 낚시꾼들이 즐겨 찾던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규칙 하나가 생겼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자리를 뜬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봐도 딱히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넘으면 뭔가 불편해진다고. 단골 낚시꾼들 중에는 살목지에서 자다가 가위에 눌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산군청 관계자가 취재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낚시꾼들이 살목지에서 자다가 가위에 눌렸다는 이야기가 괴담처럼 퍼져 있다. 거기에 하나 더. 수몰된 살목리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게도 있어요. 다만 문헌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어딘가 찜찜하지 않습니까? 마을이 통째로 물속에 잠겼다는 사실 자체가요.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예전부터 그 마을에서는 집을 지을 때 살목지 방향으로 문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향이 안 좋다는 거였어요. 40년이 넘게 그 동네에서 살아온 분들도 아무 설명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였어요. 낚시꾼들 사이에서만 도는 입소문. 알만한 사람만 아는 이야기. 그런데 2021년 1월 방송 하나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MBC 심야괴담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자기가 직접 겪은 공포 체험을 제보하면 스튜디오에서 읽어주는 방식이에요. 2021년 1월 이 방송에 한 사연이 올라옵니다. 살목지 사연입니다. 제보자는 밤에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안개가 심하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갔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계속 직진하라는 안내가 나왔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차가 멈췄어요. 눈앞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갔으면 차체로 물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돌아 나오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또 저수지 쪽으로 안내를 시작했어요. 직진하라는 겁니다. 물이 있는 쪽으로요. 저도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내비게이션 오류야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겪어봤거든요. 근데 빠져나오려는데 다시 그쪽으로 안내가 된다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보자가 그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사연이 방송에 나가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살목지가 어디냐,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심령 마니아들이 지도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제보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이나 초자연 현상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에 나와서 말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겪었다고.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살목지 괴담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에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야괴담의 제작진이 제보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살목지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제보자는 갔어요. 방송국 팀과 함께 살목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보자 본인에 따르면 살목지에 갔다 온 이후로 또 기이한 일들이 이어졌다고 했어요. 처음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송은 2022년에 시즌2를 만들었습니다. 살목지 2편이에요. 1편 이후 이어진 제보자의 경험을 다시 다뤘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무당을 데려왔어요.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무당을 살목지에 데려갔는데 그 무당이 특정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이 자리에 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제보자가 처음 물에 빠질 뻔했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미리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닙니다. 제보자는 무당이 올 거 몰랐고 무당은 제보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목한 장소가 같았습니다. 무당이 한 말이 있어요. 웬만하면 이곳에 오지 않는 게 답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상한 일이죠. 이게 연출이라면 잘 짜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살목지 이름이 전국구로 터진 건 심야괴담회 100회 특집 때였습니다. 방송에서 역대 가장 무서운 심령 스포를 가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방송에서 다뤄진 수많은 장소 중에 최고를 꼽는 자리였습니다. 고스트 헌터들이 선택하는 곳이 살목지였어요. 그 자리에 나온 고스트 헌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을 보니 뭐가 있을 것 같다.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진다. 본인도 설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끌리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연이 하나 더 얹힙니다. 살목지 주변 도로에 로드뷰 서비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도 앱에서 거리 사진을 보는 그 기능입니다. 근데 그 사진 중 하나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찍혀 있었어요.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요. 주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이런 사진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결국 재촬영 요청이 들어갔고 그게 뉴스가 됐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 싶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로드뷰 사진에 항의가 들어온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형체가 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류일 수 있어요. 빛의 반사일 수도 있고 렌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상상력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 시점부터 살목지는 단순한 낚시터가 아니었습니다. 심령 마니아들의 성지가 됐어요. 유튜버들이 찾아오고 무속인들이 찾아오고 공포 콘텐츠 채널들이 취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다 끌어모아서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2026년 4월 개봉한 영화 살목지입니다. 잠깐 다른 쪽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살목지 괴담을 다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설명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내비게이션 문제입니다. 살목지 일대는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휴대폰 전파가 잘 안 잡히는 곳이에요. 지역 생태활동가가 취재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살목지 안쪽은 예전부터 휴대폰이 잘 안 터졌다. 골짜기라서 전파가 차단된다. 내비게이션도 위성 신호를 받아서 작동하는데 전파가 끊기거나 약해지면 오류가 납니다. 안개 낀 밤 전파가 약한 골짜기 좁은 산길. 이 조건이 겹치면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동작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위 눌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목지에는 독사와 말벌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벌레도 심하게 많고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야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위 눌림은 수면 중에 우리 몸이 특정 상태에서 겪는 현상이에요. 낯선 환경에서 잔다거나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외부 소음이나 냄새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살목지에서 밤을 보내다 가위를 눌렸다면 그 환경 자체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목 저수지가 생긴 지 40년이 됐지만 귀신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60년을 그 마을에서 산 주민도 같은 말을 했어요. 오랫동안 살았지만 귀신을 보지 못했다. 초자연 현상을 믿는 쪽에서 보면 이 모든 게 설명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의론 쪽에서 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상황이에요.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살목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방문객이 200명 가까이 몰려옵니다. 낮에도요. 새벽에는 더해요. 내비게이션 앱 실시간 교통 화면에 살목지 인근의 차량 구싱할 때가 이동 중이라고 뜬 캡처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밤에는 오토바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새벽 4시에 교회 예배 보러 나온 주민이 뒤에서 차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주민 한 분이 취재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다.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저수지에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산불 위험까지 생겼어요. 살목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라서 야간 무단 출입과 캠핑이 법적으로 금지된 곳입니다. 예산궁화 경찰이 차량 통제와 야간 출입 통제를 시작했어요. 살리단길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경리단길, 망리단길처럼 핫플레이스 뒤에 리단길을 붙이는 거잖아요. 공포의 장소에 그 이름이 붙은 겁니다. 어딘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만나러 간다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귀신보다 더한 공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영화를 보고 살목지를 찾아간 사람들이 본 풍경, 그 검고, 깊은 물, 산 그림자가 내려앉은 저수지, 공포스러운 수면. 그게 실제 살목지가 아니었습니다. 영화 촬영의 80% 이상이 전라남도 담양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 살목지는 영화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담양호의 풍경을 보고 살목지를 찾아갔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살목지 괴담, 어디까지 팩트고 어디까지 소문인가요? 확실한 것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82년 저수지가 생기면서 살목리 마을이 물에 잠긴 건 사실입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심야 괴담회에 제보가 올라왔고 그게 방송을 탄 것도 사실입니다. 제보자가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출연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무당이 제보자의 사고 지점과 같은 곳을 지목했다는 것도 방송에 나온 내용입니다. 100회 특집에서 심령스법 1위로 꼽힌 것도 사실이에요. 반면 확인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수몰된 살목리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건 문헌 확인이 안 됩니다. 제보자가 들었다는 통화 중 이상한 소리는 제보자 본인의 진술뿐이에요. 로드뷰에 찍힌 형체가 정확히 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30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다가 2019년에 범인이 밝혀졌죠.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문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공백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걸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살목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오류가 공백이 됐고 가위 눌림이 공백이 됐고 로드뷰 형체가 공백이 됐어요. 그 공백들 사이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채워 넣은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설명 못하는 경험, 이해 못하는 순간들,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게 인간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게 진짜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살목지가 이렇게 퍼진 건 내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심야 괴담회가 인기를 끈 건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불안했던 시기에 공포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무섭지만 안전한 공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살목지 쾌담이 낮아떨어졌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도구가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쓰는 거잖아요. 낯선 길에서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어요. 그게 나를 잘못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공포. 이건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곤지암이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경기도 광주의 폐정신병원이 심령스포으로 유명해지고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철거됐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갔어요. 살목지가 같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 우리가 붙이는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괴담이 어떻게 전국적인 현상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어딘가 생각해 볼 게 있지 않습니까? 살목지는 지금 이 순간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172만 관객을 넘었어요. 공포 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입니다. 예산군은 안전 문제로 야간 출입 통제를 강화했고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살목지에 다녀왔다는 인증샷이 올라오고 다른 쪽에서는 쓰레기 좀 버리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영화 열기가 식으면서 방문객이 줄고 살목지는 다시 조용한 농업용 저수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곤지암처럼요.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살목지 괴담의 실체가 제대로 검증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오류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든 아니면 정말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확인이 되든 어느 쪽이든 진실이 밝혀지면 최소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괴담은 괴담으로 남고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고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됩니다. 살목리 마을은 물속에 잠긴 채로 있고 그 위에 쌓인 이야기들은 거치지 않아요. 어느 쪽이 될지는 수사 기록도 없고 공식 입장도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1982년 한 마을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그 자리에 전국에서 차가 몰려오고 있어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요. 살목지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있다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걸 그냥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면 채우려 합니다. 이야기로, 소문으로, 괴담으로. 그게 초자연 현상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본능 때문인지. 지금으로서는 수몰된 살목리 마을처럼 답이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저수지로 안내했던 그날 밤. 그 사람이 한 발짝만 더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오류였다면 다행이에요. 그게 오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매일 믿고 따라가는 그 기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